예, 안녕하세요. 지제 히스테리 환자 강의를 지난주에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토요일이나 주일날 어, 다음 강의를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반명제 종합이라는 이 해겔 변증법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증법적 과정의 논리의 상상적 출발점은 대립자들의 보완적 관계이다. 서로를 보완해주는 관계죠. 서로를 보충하는 관계이다. 세겔이 상반자, 대립자들의 일치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런 보완적 관계의 겉모습을 초월한다. 대립자들의 일치는 이런 상상적 관계의 겉모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적 보완적 관계라는 소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상상적 관계. 그 다음에는 적대적 관계. 이게 이제 상징적 관계. 갈등 관계. 대립 관계예요. 그 다음에 실제가 폭발하면서 양 대립극의 차이가 상징화되는 단계이다. 이는 그것들의 공동의 결여라는 바탕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상징적 대립관계죠. 차이가 대두되는 관계, 차이가 노정되는 관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차이가 노정돼야 이 명제 반명제 종합이라는 이 변증법 과정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완적 관계에서는 이런 명제 반명제 종합의 변증법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출발점 명제는 주체도 아니고 주체 대상의 즉각적 동일성도 아니다. 주체 대상의 즉각적 동일성이라는 게 이제 상반자의 단일 또는 상반자, 대립자들의 일치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주체 대상의 즉각적 동일성입니다. 그런데 명제는 바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즉각적 대상성의 추상적 즉제적 존재, 즉 상상계적 주체이다. 즉각적 대상성의 추상적 즉자적 존재, 그러니까 구체적 즉자적 존재가 돼야 되는데 추상적 즉자적 존재야. 이게 상상계적 주체. 요 추상적이란 말. 요게 상상적이란 말. 상상적. 환상적 즉자적 존재. 이 상상계적 주체. 예. 이것이 바로 명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하는 모든 명제들은 일단은 차이 개념을 참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상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상상계. 반대로 반명제는 명제가 자신의 구체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명제에게 결여된 것이다. 반명제라는 게 어디 무슨 멀리 대립되는 어떤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명제에게서 결여된 것이에요. 매개는 오로지 반명제의 대립으로서만 작동한다. 매개라는 것, 참조라는 것. 그것은 오로지 반명제의 대립으로서만 작동해요. 한쪽 극단이 타자에게 대립하고자 하는 순간에 그 자신이 그 타자가 된다. 나에게 대립하는 것이 어떤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에게 대립하는 것이 나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규정하는 어떤 그 명제 안에 나 자신을 대립하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내 안에 나의 명제 안에 명제의 결여에 존재하는, 명제의 틈에 존재하는, 명제의 차이에 존재하는, 명제의 균열에 존재하는 타자, 이걸 반명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순수한 존재는 무이고 가장 일반적 의지는 특수한 의지다. 가장 순수한 존재라는 것은 자신의 절대 타자, 자신의 절대 타자를 참조하고 매개해서 나타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가장 순수한 존재. 그게 뭐냐? 그건 무다 이거. 무다. 그건 뭐냐? 무다.
가장 일반적 의지라는 것이 가장 특수한 의지다. 즉 나의 반명제를 참조하고 나의 반명제를 매개로 해서 나의 가장 순수한 존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 나의 가장 순수한 존재로 회귀하려는 의지, 이게 자기 동일성으로의 회귀입니다. 헤겔이 말하는 자기 동일성으로의 회귀, 그 의지가 바로 일반적 의지고 특수한 의지다 이거죠. 이 한쪽 극단에서 다른 쪽 극단으로의 즉각적 이행, 명제에서 반명제로의 즉각적 이행은 우리가 외적인 부정성의 수준을 초월하게 이끈다. 즉 종합으로 이끈다. 외적인 차이를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차이를 갖다가 어떻게 초월하느냐? 서로 간의 그 차이를 갖다가 보완함으로써 초월하는 게 아니죠.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참조함으로써, 그 차이를 참조함으로써 자기 동일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일성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자기 동일성은 이전의 자기 동일성과 같지 않죠. 그게 종합입니다. 즉 각각의 극단은 타자의 부정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연관되는 부정, 자신의 고유한 부정이기도 하다. 명제와 반명제 사이의 이 즉각적 교환의 막다른 길은 종합에 의해 해결된다. 종합이라는 것은 나의 명제 안에 반명제가 그 틈을 막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반명제를 참조하고 그 반명제를 통해 고민하고 그 반명제를 통해 새로운 자신의 명제를 도출하는 것. 그것이 종합이죠. 우리는 바로 이 결여가, 이 차이가, 이 추상적 성격이 명제를 반명제로 밀어낸다고 말했다. 이 차이를, 결여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변증법이 작동하는 것이죠. 사유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성 안에 그 오성이 작동하는 것이죠. 차이를 발견해야. 상상적 질서는 균형 잡힌 전부 안의 명제와 반명제의 보완에 의해 결의의 상호 체험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이 보완적 관계의 환각은 한 극단의 다른 극단으로의 즉각적 이행에 의해서 깨진다. 왜? 차이가 매개되기 때문에. 상상적 관계는 차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이를 보완하는 것이죠. 근데 종합이라는 것은 뭐죠? 이 즉각적 교환이라는 건 뭐죠? 명제에서 반명제로 즉각적으로 넘어간다는 건 뭐죠? 차이를 참조하겠다는 거예요. 차이를 보완하겠다는 게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참조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완적 관계는 즉각적으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상상적 대립이 거기에서 상징화된다. 상상적 대립은 상징적 양자택일로 변형된다. 출발할 때의 두 극단은 다시 상정된다. 위치로의 회귀예요. 자기의 동일성으로의 회귀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제거된 것, 내재화된 것, 상징화된 것, 의미작용의 망의 요소들로서 상정된다. 고양된 자기 동일성으로의 회귀하는 것이죠. 옛날의 자기 동일성으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양된 자기 동일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똑같아요. 겉사람 바뀐 게 없어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목소리, 제스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속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겉사람과 속사람의 변증법이에요. 그런데 헤겔은 바로 이러한 명제와 반명제라는 대립자를 통해서 종합이라는 자기 동일성으로의 회귀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옛날에 자기하고 동일한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새롭게 창조되는 das neue Subjekt, 새로운 주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종합입니다. 만약 한 극단이 타자에게 결여된 것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돌려줘야 돼요. 결여된 걸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않는다면 결여 자체 외에 다른 어떤 걸 돌려보낼 수 있겠는가? 양 극단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따라서 결여의 상호 체험이 아니라 그것들의 공동의 결여다. 라칸이 말하죠. 주체의 탄생은 어떻게 탄생한다고 그랬죠? 대타자의 결여와 주체의 결여의
결의의 중첩 속에서 주체는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결의의 중층결정, 대타자와 주체의 결의의 중층결정을 통해서 주체가 생성된다, 나타난다 이거죠. 양 극단을 함께 유지하는 것은 결의에 대한 상호 보완이 아니라 그것들의 공동의 결여다. 이것이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자기 동일성으로 진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미작용적 양자태결의 대립된 용어들은 서로에게 되돌려보내는 공동의 결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가 된다. 이것은 또한 상징적 교환의 정의이기도 하다. 네, 상징적 교환.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이게 이제 그 레비스트로스가 그 연구 결과죠. 아, 부족들의 그 결혼을 봤더니 이게 상징적 교환이더라. 아내와 남편을 교환한다는 건 이거는 계약이더라. 부족과 부족의 계약이더라. 이게 상징적 교환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때 남편도 결여가 있어요. 아내에게도 결여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상징화해서 상징적 교환을 달성하는 것이에요. 남편을 아내에게 보내고 아내를 남편에게 보내는 것이죠. 두 사람의 공동의 결여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교환이에요. 이 상징화가 일어나야 종합이 나오는 것이죠. 상징화에 의해 내재된 것은 바로 결여다. 상징화에 의해 내재된 것은 결여예요. 상징화시킬 때 우리는 한계에 도달하는 것이죠.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제고 상징 질서 안에 있는 실제고 그것이 바로 결여입니다. 따라서 종합은 극단들의 동일성을 그것들의 결여라는 동일성, 그것들의 대립의 장 자체로서 전제된 공동의 기반. 공동의 기반이 뭡니까? 이게 결여예요. 공동의 기반을 확언하는 것으로서 공동의 결여를 확언함으로써 공동의 기반, 결여를 확언하는 것은 여기서의 공동의 기반. 이것은 공동의 기반이라는 것은 이거는 공통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반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대립의 장 그 자체로서 전제된 공동의 기반을 확언하는 것으로서 분모를 통분하는 것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반대로 그것은 그것들의 그런 차이 결여, 예, 차이를 확언하는 것으로서 작동한다. 극단들을 이어주는 것은 바로 그것들의 차이. 명제에서 반명제로 밀어내는 게 차이라고 그랬어요. 종합은 동일성의 강제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이 동일성의 강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공동의 기반입니다. 동일성의 강제. 동일성의 강제. 공동의 기반의 강제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즉 극단들의 동일성 안에서 모순의 해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게 극단들의 동일성. 이게 바로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안에서 모순의 해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 해결은 그것들의 차이적 성격의 확언 안에서 찾아낸다. 공통화시킬 수 없는, 보완화시킬 수 없는 절대 차이를 갖다가 확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그 절대적인 차이를 갖다가 인정하는 것이에요. 락강은 세미나 11에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절대 차이, 양자 간의 절대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예. 자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건 자기 안의 차이를 확언하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공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das neue Subjekt,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주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성 자체가 차이들의 조직의 효과에 불과하다. 한 극단에서 타자로의 이행은 모순의 순수한 형식은, 이 모순, 차이의 순수한 형식은 바로 동일성의 강제에 대한 종속의 표시이다. 이거 지금 한 극단에서 타자로의 이행은 모순의 순수한 형식은 바로 동일성의 강제에 대한 종속의 표시다. 종속의 표시다라는 말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지금. 예.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동일성의 강제가 아니다. 종합은 동일성의 강제가 아니라 동일성의 강제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공통의 기반의 강제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동일성의 강제의 차이를 뛰어넘는다. 이런 의미에서 종합은 모순의 해결, 제거이다. 종합은 새로운 포괄하는 단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넓은 동일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거 포괄하는 단일성이라든지 넓은 동일성이라든지 이게 다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그게 아니라 동일성의 틀을 걷어내면서, 공통분모를 걷어내면서 동일성을 구성하는 자신의 역할 안에서 차이를 확인하면서, 동일성을 구성하는 자신의 역할 안에서 차이를 확인하면서 모순을 해결한다. 차이를 확인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해결의 변증법은 바로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명제와 반명제의 차이, 자기와 자기 없음의 차이, 기표와 기표 없음의 차이, 명제와 명제의 균열의 차이, 이 차이를 확인하면서 모순을 해결하고 자기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자기 동일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종합과 함께만이 차이는 진정으로 식별된다. 차이가 진정으로 식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종합으로 갈 때예요. 그래서 해결의 3자 관계의 합리적 핵은 상상적 대립들의 상징화의 절차라는 것이 드러난다. 상상적 대립들의 상징화의 절차. 상상적 대립자들이 차이가 상상적 대립자들의 공통 분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상적 대립자들의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상상적 대립자들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게 상징화의 절차다. 차이를 드러내는 거. 상상적 대립자들의 보완적 절차가 아니라 상상적 대립자들의 공통 분모를 도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상적 대립자들의 상징화의 절차, 즉 차이를 드러내는 절차라는 게 바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이 해결의 3자 관계의 합리적 핵이라는 게. 명제, 반명제, 종합. 바로 반명제 대립에서 외적 부정성에서 절대적 부정성. 반명제는 명제에 대한 대립이잖아요. 또 명제에 대한 부정성이에요. 그런데 이 반명제와 명제의 차이를 드러낼 때 그것은 절대적 부정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적 부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차이를 참조할 때 우리는 주체는 절대적 부정성을 드러내게 되고 절대적 부정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절대적 부정성. 우리를 최초의 위치로 돌려보내는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결정적 이행 안에 사물의 즉각적 외적 부정에서 그것의 상징화로의 이행이 드러난다. 사물의 즉각적 외적 부정에서 그것의 상징화로의 이행, 이게 이제 절대적 부정성으로서의 이행이 되는 것이죠. 상징화는 사물을 이번에는 일정한 상실의 기반 위에서 합병하고, 상실의 기반 위에서, 차이의 기반에서, 균열의 기반에서 합병하고 내재화된 부정성에 상징화된 것으로 다시 상정한다. 요 상정된 부정성이 절대적 부정성이에요. 외적 부정성이 상실의 기반에서 합병돼서 내재적 부정성으로 화할 때 그것이 절대적 부정성이다 이거죠.
이름하여 주사의 꿈. 프로이드가 환자와 놀고 있어요. 이 상담 현장에서 상담 관계에서 처음에는 상상적 단계예요. 상상적 서로 사랑이 오가는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 사변적 결투 관계가 나와요. 상징적 단계. 여기서 목구멍 바닥에서 무서운 영상이 도출해. 이게 말하자면 전이 사랑에서 이제는 각종 감정이라든지 무의식적 전이가 일어나는 때죠. 이게 무의식적 전이가 일어나는 때예요. 이것을 이제 상징화하는 것. 이게 이제 종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제, 반명제, 종합. 해겔의 변증법의 핵심이죠. 오늘 해겔의 명제, 반명제, 종합. 3자 관계의 핵심. 그것은 바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고, 차이를 참조하는 것이고, 차이를 초극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동일성으로 회귀하는 것인데, 그때 자기 동일성은 과거의 자기와 동일하지 않다. Das neue Subjekt. 새로운 주체로 재탄생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게 명제, 반명제, 종합입니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완벽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그 차이 안에 머물 줄 아는 것, 그것이 강한 것이죠.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사랑은 차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락강의 명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일날 내일 모레 글피 주일날 다시 뵙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